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는 소크라테스의 변명, 문해출판사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크리톤입니다. 크리톤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여기에서 등장인물은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난번에 똑똑님께서 설명해 줬다시피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테세우스가 승리하고 무사히 크레타 섬을 돌아온 것을 감사하기 위해 아테나인들은 매년 델로스에 배를 보내 아폴로스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 배가 출발했다가 돌아올 때까지 아테네에서는 사형 집행이 금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기원전 399년 봄에 있었는데 배가 출발하기 전날에 열렸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배가 도착할 때까지 지금 현재는 집행이 연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크리토는 아테네 시민이고요. 소크라테스와 동갑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똑똑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소크라테스가 70세에 죽었다는 것을 되게 신기해 하셨잖아요. 이분도, 이분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오래 사셨던 분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절친한 사이였고요. 얼마나 훌륭한 친구였냐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보면 법정에서 소크라테스의 사형 대신 보석금을 내겠다고 자처하기도 했고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간수에게 호의를 보여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불편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탈옥을 준비하면서 그의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기꺼이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를 뒀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이 크리톤의 줄거리를 보면 이건 엄청 간단해요. 그냥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를 하고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크리톤이 말하는 그러한 이유로 탈옥을 한다면 그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관점에선 옳지 못하다라고 반박하는 대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간단하게 또 한번 풀어보면 크리톤은 어떠한 이유로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 쓰는 것을 꺼려 자네를 구하지 못했다고 여길 것이다. 곧 자신이 친구들보다 돈을 더 중시한다는 평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평판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없다. 이거 외에도 뭐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크리톤의 주요한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살길 바랬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다 대는데, 음, 그에 따른 소크라테스의 반박 의견을 보면은 크리톤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는 분별 있는 자들이 내리는 좋은 판단을 존중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내리는 좋지 않은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책 자체가 플라톤이 쓰는 책이다 보니까 플라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난하는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우매한 많은 다수인들에 의한 정치. 그때 당시에 플라톤이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이 소크라테스가 다수결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다수의 우매한 민중들이 내리는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비난했던 이유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크리톤이 제안하는 이유 중에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 그리고 이 잘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인상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다수의 사람에 의해 죽게 되더라도 가치 있게 사는 쪽을 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탈옥은 과연 옳은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정의로운 일인가 라고 계속 질문을 해요. 이때 소크라테스는 정의롭지 못한 것은 결코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못 되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나쁘고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여기에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옛날에 배울 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법의 안전성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다라고 한 부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했냐면 이 크리톤을 읽고 어떤 법학자가 이 논리 전개상 이 부분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법을 지키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 한 문장으로 축약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논리 전개상으로 보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으로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직접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이 소크라테스가 뭐를 따랐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정의, 가치, 옳은 것이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신의 목소리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이 신의 목소리는 지난번에 똑똑님이 말씀하셨던 절대 진리, 그러니까 자기만의 종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해요. 정의는 법이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우리가 지난번에 소크라테스는 어렸을 때부터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거의 맹신하는 수준으로 따랐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을 길러진 우리의 말을 듣게.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신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신의 목소리가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길러준 우리의 말을 듣게. 생명이나 자식,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정의를 생각하게. 이 생명이나 자식, 그 외에 어떤 것은 크리톤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소크라테스 너는 탈옥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정의를 생각하게. 이 정의는 바로 내 목소리, 신의 목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저승의 임금 앞에서 당신 자신을 변명할 수 있게 될 거야. 만일 당신이 크리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당신이나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해지지도, 더 신성해지지도, 더 올바르게 되지도 않고 또한 저 세상에서도 더 행복해지지는 않기 때문일세. 이제 당신은 무고한 몸으로 피해자로서 떠나가는 것이지 악행을 한 사람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네. 소크라테스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악법도 법이다. 법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를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절대 진리라고 믿고 신의 목소리를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신비가들의 귀에 들리는 피리 소리처럼 이 목소리는 내 귀 속에서 윙윙거리면서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네. 그리고 나는 자네가 다른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네. 신의 뜻에 맡겨두고 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로 하세.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계속 피리 소리처럼 내 귀에 들리는데 그래서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대요. 크리톤 자네가 어떠한 이유를 대서 나를 탈옥하게 막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내 귀에 들리는 신의 목소리를 나는 따라가기로 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리톤에 대해서 아무도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를 들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크리톤이 소크라테스를 탈옥하게끔 설득하는지, 그 이유와 그에 따른 소크라테스의 변명, 설득,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플라톤이 썼기 때문이기도 하고 플라톤이 어쩌면 플라톤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원래 이런 진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플라톤이 이어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어쩌면 소크라테스의 하나의 사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계속 여기 내용에서 그 법률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똑소님이 신의 목소리라고 해석을 한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신선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처럼 신의 뜻을 나는 이제 따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조금 저는 좀 재밌게 일단 들었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크리톤은 소크라테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자네야 내 친구인 자네가 그렇게 가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소리를 들을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유를 대가지고 탈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갖다 댔지만 소크라테스는 내가 이 탈옥이라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 옳은 행위일 때만 나는 그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평생을 지켜온 소크라테스의 신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탈옥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 소크라테스는 국가 아테네를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뭐 이 나라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탈옥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법률 자체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고 그 법률의 부정 결국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랑하는 국가를 파괴할 수는 없다라는 선택 때문에 아마도 이제 탈옥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친구들과 이제 자신의 자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런 선택을 또 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77페이지에 이게 이제 법률이 이렇게 말하겠지라고 이제 인용하는 부분에서 중간에 보면 탈옥을 했을 경우, 탈옥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결국 그 나라에 갔을 때도 당신은 법의 파괴자라고 지탄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탈옥을 하고 나서의 그 이후에
어떤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은 자기는, 어쨌든 신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앞에 부분에서 그 신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거는 결국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캐묻고 다니면서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사는 삶이 자기의 삶인데 결국 탈옥 이후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탈옥을 하고 나서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또 탈옥을 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옥을 택했을 때의 장점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철학가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부분 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따르는 것이 그게 또 신의 뜻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그 68페이지에 보면 아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는 다른 주장도 변함이 없는지 이 점도 고려해주게 이런 부분이 네네, 있는데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생존 그냥 사는 거고 이런 신념이 강한 철학자 같은 분들은 정말 잘 사는 거, 가치 있게 사는 거, 그거에 중점을 두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지금 그냥 살고 있는데, 그냥 사는 것인데, 가치 있게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맞아요. 계속 갖고 있으니까 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예, 아까 예, 예. 말씀하셨던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의 신념에 내가 생각하는 정의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긋나는가, 어긋나지 않는가,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 처음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소크라테스의 약간 인간적인 면. 그 크리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너는 내일 뭐 사형을 앞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나한테 무슨 어떤 가르침을 주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는 말하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톤한테 무엇이 옳은지 자네가 나한테 말을 해줘. 나는 그 사형을 앞두고 있으니 약간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하여튼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잘 못 찾겠네요. 그런 인간적인 면도 소크라테스한테는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먼 철학자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이런 면도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 내용에 보면 이제 국가라고 해석을 해서 여기에는 번역을 했지만 국가라는 네, 개념은 이때 당시에 없었다고 해요. 그냥 아테네 네, 뭐 네, 맞아요. 도시국가. 네, 근데 네, 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가에 대한 생각을 이 소크라테스가 했다라는 건 그 해석하시는 분들, 철학자 분들은 이게 대단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에 자기만의 이 네, 국가는 신뢰와 약속의 관계에서 그렇죠. 네, 국민들의 네, 신뢰와 약속의 관계에 성립하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사회계약설 뭐 이런 국가의 개념으로 발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왜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었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조선인들은 굉장히 원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그렇지 않다. 정말 생각의 방식이나 생각의 깊이가 지금 현대인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깊게 사고할 수 있는 뭔가 시간적인 여유나, 맞아요. 사색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아, 이때 당시에 음, 그 개념적조차 없었던 시대에 이런 개념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철학자긴 철학자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소크라테스를 시장통에 가서 싸움이나 거는 시비나 거는 어, 정말 좋지 않은 철학자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음, 저는 이때 그 똑똑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주 고조선인들이 살던 그 동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문헌을 남겨줬다는 것 자체가 아,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대가 원하는 어떤 그런 지도자, 이런 모습을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었다는 음, 걸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음, 그렇죠. 그냥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의 시대에도 저희가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내가 동의를 한다는 건데 많은 사람이 동의했다라는 것은 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삶을 살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실은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약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과연 다수의 의견이 옳은가, 뭐, 아, 그렇지 않다. 여기서도 이제 뭐, 에, 존중받을 사람이 하는 말이 더 가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소크라테스가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의무, 자기의 해야 할 일,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신의 목소리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들을 끊임없이 자기가 성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더 훌륭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음.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언제나,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거 네, 알고 맞아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네.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